반갑습니다. 아프리카 격정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재경부 뉴스 속보가 터지면서 또 휴일 발칵 뒤집혔는데요. 7월 세제 개편 지금 엄청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도 뭐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연구 용역 중간 보고가 나왔는데요. 지금 재경부에서 이제 세제 개편을 앞두고 전문 이제 기관들에다가 이제 용역을 준 거죠. 그런데 이 중간 보고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 또 충격적인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 나오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세제 개편을 앞두고 직접적이면서도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제 막판이니까요. 이제 막판에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결국은 지금까지의 세금은 주택 수를 가지고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에게만 했었는데 이제는 주택 수만 아니라 주택 가액도 보겠다. 주택 가액이 세금의 기준이 되겠다 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세제 개편을 앞두고 지금 중간 보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마지막 최종까지 가면 이걸 가기 위한 어쨌든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자, 결국은 주택 가액이 결국 이제 들어왔던 거죠. 이제 세금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30억 아파트 한 채냐? 10억 아파트 세 채냐? 우리 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까지의 주택 수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가격은 사실 똑같잖아요. 30억 아파트를. 근데 보통 우리가 10억짜리 세 채 가지고 있는 분보다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통 뭐 강남권이나 뭐 좋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소득이 이제 훨씬 더 높은 경우도 많고, 자, 그런데 세금은 훨씬 더 적게 내는, 과연 이것이 올바른가 하는 여기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손보겠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금 깎아주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구조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은 엄청나게 쪼이면서 1주택자들은 정말 뭐 신성 불가침,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뭐 이런 존재로 1주택자들은 뭐 그것이 100억짜리든 200억짜리든 무조건 절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1세대 1주택 똘똘한 한 채, 강남 똘똘한 한 채, 마용성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 이러다가 이 똘똘한 한 채들이 모두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결국 뭐 정권을 뭐 이제 또 야당에게 물려주는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결국 이 1주택에 대한 세금의 어떤 그 방향, 이것이 사실 뭐 엄청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이슈가 됐었는데 이걸 해결을 못한 거죠. 결국은 이 부분은 이제 지적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1주택자에게 너무나 과도한 세금을 깎아주다 보니까 이런 좀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종부세만 보더라도 보유세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자, 보유세의 기본 공제가 1주택이면 12억이나 깎아줍니다. 다주택은 9억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다주택뿐만 아니라 고가 1주택인 경우에 왜 12억을 깎아주냐, 이 부분을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1주택 종부세에 있어서 이제 이 장기 보유 공제죠. 장기 특별 보유 공제부터 장특공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종부세도 5년 이상 보유만 하면 뭐 거주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갖고만 있으면 최대 5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은 계속 얘기를 했죠. 아니 무슨 집을 그냥 내가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아니 그러면 뭐 1주택이라고 해서 갭 투자를 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갭 투자 잘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거냐? 이것이 옳은 일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정도로 결국은 이 5년 이상 보유 최대 50%나 세금을 깎아주는,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데다가
여기에다가 만 60세 이상은 최대 또 노령공제라고 해서 40%를 또 깎아줍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연령 이 부분이 노령해서 최대 80%까지 깎아줍니다. 사실 뭐 별로 낼 세금이 없죠. 더더구나 이렇게 집을 오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 똘똘한 차라고 하는 자, 이런 집들을 이제 고령층에서도 많이 또 갖고 있기도 하죠. 계속 뭐 갖고 계셨던 분들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재테크 쪽으로 해서 하셨던 분들도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별로 뭐 사실 보유세 지금까지 뭐 부과한다 그래도 내가 똘똘한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부담이 없어요. 왜? 뭐 아무리 세율이 올라가고 아무리 뭐 난리가 나도 아니 80%를 깎아주는데 아니 세금이 뭐 2천만 원이라고 해봐야 뭐 거기서 뭐 20%면 한 4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뭐 30억 40억짜리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야 1,000만 원을 뭐 2천만 원을 올렸다고 해서 이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뭐 200만 원이 4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자, 이런 지금까지 그러니까 세율을 올린다는 게 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많이 깎아주다 보니까 그런 거죠. 자, 또한 팔 때도 마찬가지야. 팔 때도 양도세 장특공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 40% 깎아주고 여기에다가 거주까지 하면 또 추가로 40%를 또 깎아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대 80% 깎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속 갈아타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10년, 15년 이 주기로 해서 계속 갈아타기 그럼 또 올라가고 세금 깎아주고 또 올라가고 세금 깎아주고 갖고 있어도 세금 80% 깎아주고 팔아도 세금 80% 깎아주고 낼 게 없어요. 세금이. 세율을 아무리 높여봐 우리는 뭐 해피해. 걱정할 게 없어. 1주택 1세대 1주택 정말 정말 무적이죠. 뭐 천하무적. 그래서 뭐 세금이 두렵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똘똘한 한 채가 어떤 재테크 전략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것이 계속 집값을 밀어 올렸고 결국 이것을 잡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뭐 이것은 그냥 솔직히 용역을 맡길 돈 줘가면서 이거 용역을 맡길 필요가 있나 싶어요. 아니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닌가요? 뭐 이게 문제라는 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 문제인 거지. 뭐 그렇지만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 뭐 문제 제기가 되고 이것이 세제 개편에 들어가는 어떤 뭐 그 제도를 뭐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뭐 학술적이면서도 뭐 좀 우아한 뭔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알 수 있는 이런 사항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1주택이면 집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세금 혜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렇잖아요. 뭐 80% 깎아주는데 이게 뭐 그냥 한 100만 원에서 80% 깎아주면 뭐 한 80만 원 깎아주는 거지만 사실 1억에서 뭐 80% 깎아주면 8천만 원을 깎아주는 거잖아요. 야, 80만 원 깎아주는 거하고 8천만 원 깎아주는 거하고는 이 절대액으로 보면 비율로 보면 같은 80%지만 뭐 그냥 내가 싼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80만 원밖에 혜택을 못 받는데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8천만 원이라는 절대액으로 보면 사실 뭐 100배, 10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비싸면 비쌀수록 똘똘한 한 채를 가지면 부자일수록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자, 이런 지금까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불합리하다 뭐 이런 생각을 뭐 다들 일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몇 군데 좀 아파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나인원 한남이라는 자, 유명한 아파트죠. 자, 용산 한남동에 있는 이 아파트. 자, 이게 101평짜리가 집 한 채가 250억에 계속 뭐
한 24년에 200억이 한번 거래가 되고 계속 250억, 250억, 250억. 자, 아파트 100평짜리 한 채가 250억에 거래가 되는데 25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뭐 이렇게 장기 보유를 했다라고 해서 뭐 보유세 갖고 있을 때도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주고, 그리고 팔 때도 또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주고. 자, 여기도 보면 지금 뭐 200억에서 250억이면 한 방에 그냥 한 50억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오래 갖고 있었다고 해서 80%씩 깎아주는 게 맞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죠. 저만 그런가요? 자, 근데 사실 뭐 많은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뭐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지적을 해오셨고, 이거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는 이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이 아파트도 75평짜리예요. 75평짜리 아파트가 187억에, 와, 이게 뭐 145억에서 이것도 뭐 한 방에 한 42억씩 올라가고 뭐 이런 아파트인데, 이렇게 187억, 200억 가까운 집 한 채가, 그것도 75평짜리가 200억 가까운 이런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을 갖고 있다고, 오래 갖고 있다라고 해서 뭐 보유세 매년 내는 거죠. 매년 내는 보유세를 80% 깎아주고, 또 팔 때도 또 많이 올랐는데도 80%나 깎아주고, 갖고 있어도 낼 세금이 없고 팔아도 낼 세금이 없는, 자, 이런 구조가 정당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약간의 퀘스천,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더라도 레미안 원베일리 반포에, 자, 이런 34평, 뭐 그냥 우리가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이런 아파트들 최고가가 72억까지 갔고, 최근에는 50억대로 많이 조정이 됐는데 또 5월 29일 날 71억 5천 거래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긴 하다. 지금 뭐 돈 많은 분들은 뭐 70억 뭐 이렇게 내는 거, 뭐 50억, 60억, 34평. 야, 우리가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50억, 60억, 70억에 사는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이런 분들이 그냥 국민평형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뭐 갖고 있어도 80% 깎아주고 팔아도 80% 세금 깎아주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물론 이 5월 29일 날 있었던, 지금 계속 한 60억대, 50억대 거래가 나오는데 또 갑자기 71억 5천 거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의문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70억 거래가 처음 나온 게 24년 11월에 54억 9천, 한 55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갑자기 25년 3월 3일 날 70억 거래가 나오면서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 아파트가 이제 70억 거래가 지금 몇 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3월 3일 날 나왔던 이 70억 거래가 아직도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미등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거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방법이 없어요. 25년 3월, 26년 3월, 그러면 1년이 지난 거고, 지금 3월에서 4월, 5월, 6월, 7월 3일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1년 4개월이 지난 건가요? 1년 4개월, 무려 1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뭐 매매 거래하고 16개월. 그런데 이 거래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게 엄청난 거죠. 아니 55억이었던 아파트가 갑자기 70억 거래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이게 뭐 70억 뭐 이러고 조정된 게 막 60억 이러면서 반포뿐만 아니라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도 막 60억 뭐 거의 70억 가까이 가고, 그다음에 뭐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도 막 50억 가까이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 미등기예요. 1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아니면 집값 띄우기 거래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이걸 뭐 알려주는, 이건 뭐 수사기관이 아닌 다음에야 이걸 누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미등기 상황. 그래서 아까 이거 뭐 5월 29일 날 있었던 이 71억 5천 거래도 과연 등기가 될지 안 될지, 이건 뭐 계속 좀 추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국민평형이라고 해서 이거를 갖고 있어도 80% 깎아주고 팔아도 80% 깎아주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너무 감정적인가요? 그러니까 그렇단 얘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담 레일이 그렇잖아요. 아까 그 70억 거래가 나오면서 이 34평형이 67억 8천, 거의 68억 가까이 갔습니다. 물론 지금 뭐 한 67억 또 뭐 낮은 것들은 한 50억대 뭐 60억대 이런 거래들도 있지만, 자, 이게 84 타입 국민평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것도 80% 갖고 있어도 80% 팔아도 80% 이게 과연 맞느냐? 자, 잠실도 마찬가지죠. 잠실 르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반포 70억 가면서 결국 잠실에서도 34평형이 48억이면 거의 50억 가까운 거래잖아요. 그래서 50억 지금 뭐 43억 뭐 이렇게까지 조정은 돼 있지만 그래도 잠실에 있는 84 타입이 아무리 국민평형이라고 해도 이렇게 40억 넘는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갖고 있어도 80%, 팔아도 80% 계속 이런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옳은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 수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주택 가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다. 자, 요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파격적인 법률안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고가 1세대 1주택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공론화되어 있고 국회에서까지 이 부분이 문제다라고 해서 이미 법률안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연구 용역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 지금 중간 보고도 재경부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법률안을 보면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보면, 자, 현행법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억 초과 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뭐 재테크로 활용을 하면서 이게 지금 사고 팔 때마다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 이거 80%까지 감면을 주기 때문에 고가 주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아까 제가 갈아타기 얘기했던 이 부분이죠. 계속 갈아타기를 하면서 큰 차익을 낼 수 있도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인 문제가 있다. 사실 여기는 지금 파는 것만 얘기를 했지만 아까 10년 동안 15년 동안 내가 갖고 있을 때도 최대 80%까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 결과 고가 주택의 장기 투자 수익률이 높아져서 강남 등 상급지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소위 말하는 강남 3구와 마용성이나 뭐 과천이나 분당 같은 이런 지역들이죠. 이런 지역들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은 물론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 법안을 제안한 사람들도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요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지금 법안을 내놨는데 그게 뭐냐면 양도차익에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이거 안 된다. 자, 비율로 하다 보니까 고가 주택에 대해서 과도한 혜택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비율로 하지 말고 아예 장특공이 특별공제
이거는 아예 폐지, 비율라는 거 아예 폐지를 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 이거를 2억 원으로 양도세에 대해서 최대 2억 원으로 정해서 계속 사고팔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없애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장을 정상화하자라는 건데 과연 물론 이런 파격적인 법안이 통과가 될지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정돼 있는 법안입니다. 국회에. 그래서 뭐 이제는 뭐 딱 2억이 아니더라도 금액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비율로 하다 보니까 아까도 보셨듯이 고가이면 고가일수록 비싸면 비쌀수록 가액으로 보면 엄청난 혜택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80만 원하고 8천만 원은 뭐 거의 100배, 100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이 이제 가액에 대한 그래서 뭐 2억이면 2억, 뭐 10억이면 10억, 뭐 이렇게 금액으로 아예 정하는 이런 것까지도 이미 이야기가 나와 있다. 자, 이게 통과되면 정말 또 난리가 나겠죠. 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최근에 지금 뭐 들어서서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제가 계속 살펴드리고 있지만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뭐 7월은 아예 거래가 좀 씨가 말렸고요. 지금 6월에 나왔던 거래들 중에서 이런 똘똘한 한 채 중에서 좀 하락 거래가 나와 있는 것들이 보면 아이언 레미안 프루지오, 마레프죠.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45평 같은 경우에 30억 9천. 야, 마포의 아파트 한 채가 30억이 넘었죠. 31억까지 갔던 게 26억 5천으로 뭐 4억 4천나 5억 가깝게 하락한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49평 같은 경우에도 43억 5천까지 갔던 게 39억이면 40억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4억 5천, 한 5억 가깝게 하락한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용산 이촌의 강촌 여기도 40평 31억까지 갔던 게 30억이 무너지면서 27억까지 여기도 4억이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동구 지금 금호동에 있는 서울숲 프루지오 2차 44평 같은 경우에도 29억 3,500 거의 뭐 30억 턱 밑까지 갔던 게 24억 4천까지 하락하면서 5억이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행당 한진타운 성동이죠. 43평 같은 경우에도 20억 5천까지 갔던 게 15억 5천으로 와 여기는 뭐 거의 한 열흘 사이에 갑자기 5억씩 그렇죠. 20억 5천이 15억 5천으로 그러니까 20억이 붕괴가 된 거죠. 자,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마포나 용산이나 성동 마용성에 있는 이 주요 아파트들 중에서도 지금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뭐 아주 급급매 위주로 폭락 거래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어떤 가액 기준한 보유세나 양도세 개편 이런 것들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사실 지금 다주택자들은 팔기가 어렵거든요. 뭐 지금 세율이 82.5%인데 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1주택자들이 이렇게 급급매로 조금씩 던지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강남 3구도 비슷한데요. 잠실의 아시아 선수촌 56평 같은 경우에도 60억 터치했던 아파트가 54억 2,500으로 5억 8천, 6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서초의 아크로 리버뷰, 뭐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죠. 35평, 60억 터치했던 아파트가 딱 50억 턱거리, 10억이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레미안 언페를라 34평 37억 5천까지 갔던 게 27억으로 10억 5천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메이플자이 33평도 56억 5천까지 갔던 게 45억 5천으로 11억이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레미안이죠. 81평형 96억 터치했던 아파트가 80억 턱거리 16억이 대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강남의 지금 레미안 대치팰리스 레드펠 37평 같은 경우에도 53억까지 갔던 게 44억 5천으로 8억 5천 9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한 신축이죠. 33평 45억 5천까지 갔던 게 37억 7천5백으로 7억 8천 8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여기도 열흘 만에 뭐 거의 막
78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왔네요. 아이파크 삼성 55평도 78억까지 갔던 게 66억 5천으로 11억 5천, 12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 압구정 현대 674 51평형도 89억까지 갔던 게 79억 2천으로 9억 8천, 10억 가까운 폭락 거래고요. 압구정 현대 13차 35평형도 72억이 61억으로 11억 대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 12차 36평형 75억이 59억 9천으로 15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압구정 현대 11차 61평형은 128억까지 갔던 게 92억까지 36억이 대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 이게 지금 3층 저층이어서 그런 건가, 36억 대폭락한 것이 혹시 증여성 거래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지금 네이버에 있는 지금 매물들을 보면 13층 중에 고층이 92억 매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3층 중에 고층이 90억 매물도 나와 있고요. 13층 중에 10층이 86억 매물도 나와 있고요. 13층 중에 중층이 85억 8,500 매물도 나와 있고요. 지금 13층 중에 고층이 85억 매물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층 같은 경우에는 84억 9천까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128억까지 갔던 게 결국은 뭐 지금 94억 뭐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여기에도 92억, 그렇죠, 92억까지 거래가 되고, 뭐 호가 같은 경우에는 85억, 84억까지 뭐 40억 넘게 폭락해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7월에 세제 개편 방향이 결국은 나왔습니다. 주택 수만 보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만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택 가액을 기준해서 고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것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이 똘똘한 한 채, 얘가 지금 문제다. 이것 때문에 주요 타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똘똘한 한 채라는 전략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뭐 이 타깃이 되고 나면, 아까도 뭐 보셨지만 지금 장기 지금 투자 수익률을 높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메리트가 있었던 거지. 이걸 뭐 장기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파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증가를 해서 이것이 손해가 날 정도로 뭐 세금을 올려버리면 사실상 이걸 갖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세금 혜택을 없애버리면 뭐 없애는 것만으로도 난리인데,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세율까지 인상하면 뭐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뭐 아예 그냥 장특공 전체적으로 딱 뭐 평생 2억만 뭐 혜택을 보게 하겠다, 정말 이런 법안이 어떤 통과될 뭐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뭐 지금 팔겠다고 난리가 나겠죠. 지금 뭐 어쨌든 간에 그 전에. 그래서 오늘도 계속 나오는 얘기들은 결국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매물을 좀 유도하는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한 방에 가는 것보다는 매물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좀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스텝이 뭐 어떻게 뭐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뭐 이제 23일 날 이제 대토론회 때도 좀 나올 것 같고, 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스텝으로 갈 거냐, 뭐 어떤 타임테이블로 갈 거냐, 요 정도만 지금 남겨놓은 거고, 세제 개편의 전체 방향은 결국 주택 가액 기준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중요한 이야기들이니까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또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저는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또 구매를 해 주셔서 참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마음 써 주시는 걸 볼 때마다 제가 늘 언제나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부터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 사모님, 유홍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